네, 자, 이제 일제감정기입니다. 일제감정기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1910년대는 헌병경찰제, 태형령과 직결처분권, 교사들도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니고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뭐 모이거나 뭘 공부를 한다거나 한국어를 교육한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3.1절에서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의 첫 번째는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되는 바람에 모든 민족은 다 독립국가다. 요게 이제 제창되는 바람에 3.1운동을 하려고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 하려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저희는 이제 대규모로 만세운동이었고 저희가 일제감정기 때 있었던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비폭력 운동으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일제가 폭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쓴 게 있긴 하지만 원래 저희는 뭐 폭력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제의 통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요 3.1운동 이후로요. 자, 그럼 문제 가보겠습니다. 1910년도 헌병경찰제 토지조사 사업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것은 3월 1일이고요. 3월 1일에 시작된 대규모 만세운동은 모두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고요. 헌병경찰 군대 등을 통해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다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1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이제 국내든 국외든 이제 서로가 교통을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고 1940년에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강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때 총사령관 이름은 지청천입니다. 자, 그럼 문제 갈게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한국광복군 창설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여러 단체가 통합돼서 만들어지고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연통제가 교통국.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활동으로 보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고요.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는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거는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고요. 됐죠? 그럼 1920년대로 넘어갈게요. 1920년대는 문화통치로 이름을 조금 바꿔요. 그렇지만 저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통치 방법이고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뀌었지만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더 감시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신문도 만들어라, 집회도 해라, 언론도 해라고 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사전 검열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신문을 낼 때 이제 뭐 글이 있으면 이렇게 검열이 된 부분을 이렇게 흰 부분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치밀하게 저희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삼매증식 계획을 시행해서 쌀의 생산량을 늘린 거는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조선인들이 먹어야 하는 조선인들이 원래 먹는 양에다가 생산량까지
다 일본으로 들고 가게 돼서 저희 나라가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겠습니다. 3.1 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일제는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1920년대 일제 식민 정책은 소위 문화 통치 그리고 민족 분열 정책. 이때부터 이제 이 매국노 그리고 이제 친일파가 등장해요. 그리고 1920년에 했던 거는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됐나요? 헌병경찰제는 1910년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랑 한국신민서사는 193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1920년도 때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어서 실력 양성 운동을 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성립 운동.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내 살림을 내 것으로 해서 조선 것을 쓰자라고 얘기했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애들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해서 한민족이 총 그때 1천만 정도였는데요. 이런 식만 내달라고 구호를 내세운 채 모금 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일제의 방해로 인해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만식을 중심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자작해 토사내용 부인의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아까 방금 했죠. 물산 장려운동.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자. 그리고 요거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 그래서 요거는 밀립대학 기성회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감정기 때 학생 운동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운동을 일으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에 다 같이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이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남학생, 그러니까 한국 남학생하고 일본 남학생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그러니까 일본 아이는 혼내지 않고 한국 아이에게만 이제 벌을 주는 사건이 벌어져서 강주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거는 3.1 운동 이후에는 최대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순종의 장래 행렬이니까 요거는 60만세 운동이고요. 여기는 조선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조선인이 충돌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도에 있었던 운동 중에 또 사회 운동이 있는데요. 사회 운동 중에 하나는 신관회입니다. 신관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일단 모여서 우리가 독립이 먼저니까 힘을 합치자라고 했던 게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신관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요 아이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제 그 일을 도왔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백정에 대한, 그러니까 소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랑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해서 만들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관회고요. 그 다음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맞고요. 그 다음 광주학생 항일운동, 전국적인 항일운동, 요것도 신관회입니다.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로 법적으로는 해방됐지만 차별받고 있던 애들은 백정이고 이들이 형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도 때 일어난 무전독립운동과 일본의 보복인데요. 여기는 순서대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순서대로 기억하면 돼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와 대한독립군,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과 북로 군정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기니까 백제가 기분이 나빠서 간도라는 곳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간도 참변.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또 우리 독립군이 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독립군이 일본군에 대해 큰 승리를 거뒀다.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맞죠? 그래서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쓸 일을 이끌었다. 그렇죠? 홍범도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걸로 학살하는 만행이었는데 이게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방법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고요. 민족 말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리고 조상이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펼쳤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습니다. 저희 이름을 바꾸라는 거였죠.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 정체성의 문제여서 이제 일본이 아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와 궁성유배가 있었는데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 되면서 진명징용 위안부, 그래서 전쟁에 끌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위안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 나라를 병참 기지화로 만들고 남명 북양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문제를 풀게요. 일제가 실시한 민족 말살 통치 정책, 그래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된 시기. 그래서 이때가 공출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저희 나라에 있는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출제. 그 다음에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거고 국민학교를 바꿨다. 이게 한국 식민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일본이 만든 단어라서 저희 나라는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감정기 의열활동인데요. 일단 의열단을 세운 사람은 김원봉 기억해 주시고요.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세웠고 거기서 이제 2명의 그 폭탄 투척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이봉천과 윤봉길.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김구인데요.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였고 남북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사람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벌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우에서 폭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처단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윤봉길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김구의 주도하에 조직됐고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는 거는 한인애국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인데요. 저희 나라에서 일단 민족주의 사학을 하신 분 2분만 기억하면 돼요. 신채호는 독사신론, 조선. 박은식은 홍관조, 한국. 어떻게 외우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신채호는 독사신론과 민족주의 사학,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민족주의사. 그래서 신채호입니다. 됐나요? 여기는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가 있는데요. 조선어학회는 한국맞춤법 통일안이랑 표준어 제전을 했던 곳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려고 했는데 일제의 방해로 하지 못했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말이 나온다거나 한글, 표준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선어학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 1명.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를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 경제 정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10년도 때는 토지 조사를 했고요. 1920년대는 산미 증식을 했고요. 1930년대는 남명 북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그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제감정기고요. 이제 마지막 현대 파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입니다.